정숙 배우님은 뭐 여러 가지 드라마나 또 카리스마 넘치는 드라마의 회장님이나 회장님 사모님 역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국사모라는 또 유튜브도 운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채널, 골프 채널, 또 TV조선 장수사회 뭐 반고정으로 패널로 출연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오셔서요. 연예인의 입장에서 바라온 자살, 그 화려함, 그 이면의 그림자라는 내용으로 진솔한 얘기 나눠주실 겁니다. 오셔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무래도 무대가 나으시겠죠? 앞자로 가시 무대에 가시. 아니에요. 여기서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 배우 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네, 먼저 충북대 병원에서 주최하는 제1회 생명사랑 세미나에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사랑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서게 된 이유라고 하면은 글쎄요, 정말 그 생각지 못했던 섭외 전화를 받고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서 또 연예인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약간의 좀 불면증도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오늘 상태가 좀 좋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연예인으로서의 신분도 있겠지만 연예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아픔을 겪었던 한 이웃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조금은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네, 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신 우리 권나경 간호부장님의 이제 전화를 받고 제가 흔쾌히 이 자리를 제가 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요. 간단히 이제 이분과의 어떤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의 모 산부인과 유명한 병원에서 제가 아들, 딸을 출산을 한 인연으로 벌써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었는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을 보고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인생에 굉장히 큰 귀한 멘토이자 또 그 소울메이트로서 항상 제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었을 때 또 살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자리가 좀 감회가 새롭고요. 아무튼지간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는 사실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일을 많이 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제가 연예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교육자이시고 집안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에 자랐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될 줄 알고 저는 이제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좀 그런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앞에 서서 얘기하고 리더십이 좀 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나 또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연기를 해서 보게 되면
TV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재밌게 실감나게 한다고 너는 커서 탤런트가 돼야 된다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중학교 때부터 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미스 코리아도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간 인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목적 있는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었다라면 어떤 일을 그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컸을 텐데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원했던 대로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 그 남들이 세우는 어떤 모습대로에 제가 그렇게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을 때 또 같은 학교에 하이틴 스타 유명한 하이틴 스타의 아역 배우 출신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로서 지내다 보니까 하교하고 그럴 때 이제 바깥에 이제 정문에 나가게 되면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들이나 또 기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항상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어떻게 픽업이 돼서 이제 광고 모델을 어렸을 때부터 찍게 되면서 굉장히 광고 모델로도 좀 유명세를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모든 게 일이 좀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 쉽게 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정말 뭔가 이렇게 막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그러지 않았던 게 어쩌면 제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려운 일을 봉착했을 때 저야말로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저를 볼 때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사실 좀 여러분 많이들 오셨으면 제가 이제 마이크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많이들 가셨네요. 저를 봤을 때 항상 좀 도도하고 뭐 도시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왜 사람들이 외모에서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떤 미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착하게 생긴 미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호감이 가고 편안한 인상의 그런 미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좀 강하고 좀 굉장히 같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들로 보여지는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많이 판단받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상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도 그거를 어떤 방어 기제로 더 이렇게 저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벽을 쌓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대체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연예인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어떤 그런 거에 자긍심이 스스로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독님들이나 어떤 캐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늘 좀 뭐라 그럴까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 저 배우는 건방지다. 그리고 잘 순종하지 않는다. 이래서 캐스팅 하는 데서도 이렇게 제외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주인공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시청률이 안 나오게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리고 자꾸 자괴감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가 상대적 평가에 많이 이렇게 휩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우리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배우들 중에 최진실 씨하고
이제 저랑 약간 좀 비슷한 연배였는데요. 이제 광고 모델을 했을 때도 제가 메인으로 했을 때 이제 좀 서브 메인으로 했던 친구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그때 당시 유명한 카피 광고가 있었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걸로 깜찍하게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하면서 이런 스타덤에 올랐던 최진실 씨를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 동생인 최진영 씨하고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요. 그렇게 저는 오히려 일찍 광고 모델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저는 이 스타라는 그 직업 스타라는 자리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 뭐 왕이 되려면 그 뭐 크라운의 무게를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저는 그거를 즐기지 못했고 그 무게가 너무 저한테는 버거웠기 때문에 늘 도망가기 일쑤였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좀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너무 앞서서 이렇게 소위 말해 잘 나가고 네, 스타로 매김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저도 박탈감이 생기죠. 어디 가서 그래도 뭐 나름 또 배울 만큼도 배웠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는데 모든 평가가 시청률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어떤 실력보다는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제가 스스로 많이 좀 그 박탈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제 연예계를 저는 이제 잠정 중단하고 또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남편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어떤 그 남편의 그 울타리가 저의 어떤 그 의지가 되고 그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그 변호사님의 권태긴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이제 크게 아주 굴지의 기업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사업이 파산이 되면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온 또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결혼을 하면 행복 시작 불행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그 이중적으로 이렇게 정말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저는 제가 방송 현장에 다시 복귀했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임하게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감독님들 앞에서 소신 발언했던 제가 어느새 감독님들 앞에서 적당히 좀 비굴하게도 좀 굴고 하지 못했던 애교도 떨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제가 좀 유연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성품이 이렇게 좀 연예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뭐랄까 강직하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여튼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많이 좀 시기 질투하는 그 동년배들이나 또 그런 어떤 선후배들 관계에서 참 이렇게 관계 형성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네, 뭐 남편의 어떤 사업 파산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또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인데요. 제가 뭐 대단한 스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을 때 이미 연예인의 자식이 누구다라는 거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타깃이 되더라고요. 예, 타깃이 돼서 똑같이 장난치고 이렇게 놀아도 그 아이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게 되니까 자꾸 어떤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선생님이 조금만 또 이렇게 아이를 케어해주면
뭔가 좀 다르게 좀 비뚤어진 시선으로 좀 보게 돼서 아이가 이제 왕따 아닌 왕따를 좀 경험하는 일이 생겨서 정말 뭐 그 학폭위까지 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이제 그 부회장 그 임원을 했던 친구인데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원에 또 같이 보냈던 친하게 지냈던 학부모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나서서 이거는 규명을 사실 진실 규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언니는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잘 하는 분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참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거와 또 언니가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있으니 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저는 거기서 아들을 보호해주는 생각보다는 제 이미지가 더 급급했던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이고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때 아들이 그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시도까지 했던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남들이 봤을 때 연예인의 삶이고 정말 제가 당당하게 뭐 일을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보여진 그 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선택받은 것 같고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사는데 왜 내 내면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나 그게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이켜 봤을 때 보면 같은 연예인끼리도 친한 것 같지만 사실상 친하지가 않아요. 다들 정말 진심은 다 감추고 있고 서로가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저는 또 도망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는 거,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 주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힘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요. 그걸 느끼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의 이제 그 성향이 뭐 이제 다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이고 그리고 그 어떠한 작은 그 부분에서도 그 금방 울컥하고 또 많이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한 거에 굉장히 이게 막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우리가 서로의 거울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은 채색을 좀 더 화려하게 해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드러나는 그런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뿐인데요. 그런 거에 무게감이나 그런 것들이 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편하게 못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는 것도 좀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또 아니면 아닌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른들한테도 잘 하다가도 어른들한테도 아닌 부분에서는 또 할 말도 다 하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근데 또 집에 가면 마음이 또 여려서 많이 울기도 하고
참 늘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세미나 한다고 또 이제 강남에 있는 미용실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집에 가면 화장 다 지우고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있으면 똑같이 아줌마입니다. 네. 그렇게 사는 저의 모습에 늘 긴장감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단명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값진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느껴본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진짜 저보다 더 유명한 뭐 선후배들하고도 행사도 많이 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저보다 더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더 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 임하고 사냐면요. 그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자존심만 너무 강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자존심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내가 지금 주어진 나의 달란트, 또 나의 어떤 그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분명히 때가 온다. 그리고 그 때가 대단한 무슨 여우주연상을 받고 대단한 내가 한류 스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에 종국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건강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누군가한테 제가 그들에게 치유자의 역할이 된다면 나는 한 생명의 씨앗을 내가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그 지뢰밭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가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루 나가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다가 혹시라도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누가 좀 탁 쳐도 째려보게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괜히 지금 지나가는 뭐 할머니가 물건 이렇게 떨어뜨리면 가서 괜히 또 이렇게 집어주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제가 무슨 선한 사마리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렇게 정말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나 소중한 이 삶을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만 갖고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면서 저의 내면은 더 성숙해지고 또 정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누군가한테는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최진실 씨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요. 이제 이성균 씨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성균 씨는 사실 저하고 영화도 같이 찍었었고, 그 이성균 씨의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또 같은 또 영화학원도 다녔던 같은 주민의 또 학부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균 씨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그렇게 칸 영화제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 그 이성균 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같은 배우로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그 수사 공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수사 공보 규칙은 그 경찰이 수사 또는 또 내사 중인 사건의 공보에 관한 기준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관계자의 명예 등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경찰관이 공보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성균 씨의 어떤 그 자살의 그 뒷배경을 보게 되면 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이 되었었고요. 또 이후에는 그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아무리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하지만 그 포토라인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 다 발가벗긴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신 분 계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훌륭하신 이제 목회자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정말 이렇게 돌덩이에 다 이렇게 맞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지 교도소에 가 있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분들만 죄인일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양심을 위반하고 정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으면서 정말 버젓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연예인들은 남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게 어쨌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이게 확대돼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생명사랑 세미나를 통해서 같은 연예인으로서 꼭 어떤 연예인을 옹호하고 그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단죄하고 정죄하고 정말 가십하는 그런 가십 문화로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그런 이런 어떤 뉴스거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늘 긴장되고 늘 두렵습니다. 혹여나 누구하고의 대인 관계에서 불편해지거나 했을 때 이런 걸로 내가 속된 말로 이렇게 말려서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선 맞는 말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요즘에는 뭐 정말 SNS다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한번 나가면 저는 이제 빌런 역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댓글을 보면은 아주 뭐 가관도 아닙니다. 네, 혼자 이쁜 척 한다는 둥, 뭐 왜 대사를 그렇게 치냐는 둥, 뭐 옷을 뭐 어떻게 입었는데, 뭐 하여튼 뭐 아유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또 그런 우리 네티즌들의 또 격려를 보면서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데 정말 제가 멘탈이 유리 멘탈이었는데요. 네, 정말 오히려 많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뭐 최진실 씨 얘기와 뭐 우리 이성균 씨 얘기로만 이제 일축하고 이제 지나갈 건데 사실 준비한 거는 뭐 여러 명들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상보 씨라고 그 마약을 한 게 아닌데도 CCTV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찍혀서 그거에 막 확대 보도가 돼서 사람을 완전히 매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는 이제 드라마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새엄마를 역할을 해서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천의 고아였어요. 네, 그래서 혼자밖에 없는 아이라 굉장히 외로운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잘 생긴다고 했지만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정에 있으니까 챙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외로움에 혼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이제 새엄마 역할을 했다고 엄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챙겨주고 했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신경 안정제를 많이 이제 먹어서 아마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또 이렇게 보도가 되는 모습으로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살 관련 기사가 많이 이렇게 뜰 때 지금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래서 뭐 주의 문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장치 제도가 좀 만들어져서 더 이상 그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일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자살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참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토크쇼인데요. 얘기해준 뭐 명품 브랜드의 이제 그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디자이너의 그 말이 너무나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라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런 모든 고난과 그 시련의 어떤 바람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그 고난과 시련의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그 완주해 내는 거, 네, 그것이 정말 고귀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듣고 정말 돈이 많아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부호이고 정말 부자였던 분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네, 더 이상 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부자로 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부자로 살았을 때의 어떤 그때의 저 모습보다 지금의 제 모습이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대견스럽고 많이 어른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의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들, 스타들 뭐 정말 뭐 이렇게 한류, K-팝, 뭐 K-문화, K-뷰티 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환호와 인기가 올라갈 때는 정말 막 정말 그들을 좀 우상시하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떨어지면 정말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하게 바뀌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중간중간 잘 이렇게 도망치고 온 게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어진 일에 조금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좀 더 어떤 높은 그 뭐랄까 책임감으로 갈 수 있는 배우로 등극이 된다면 이제는 정말 더 선한 영향력으로 저에게 준 이 달란트를 선한 영향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런 영광이나 그런 또 정말 그런 트로피가 주어졌다면 저도 쉽게 낙심하고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로 굉장히 휘청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네, 이런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은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어떤 바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삶이란 그 주어진 어떤 예측 불허한 바람 같은 거, 그런 생을 나만의 특별함으로 만들어가는 여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자의 또 달란트로 각자의 어떤 주어진 일로서 살아가실 텐데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특별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행을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충북대학 교회에서 이렇게 위기 대응 센터에서 일해 주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너무나 애쓰고 있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명사랑 세미나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예인 자산 언론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사회적인 제도를 또 모색해 주시는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연예인 정신건강 그런 관리 센터가 좀 조속히 좀 마련되어서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그렇게 우리 좀 연예인들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정말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의료 관계자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의 또 건강한 심리도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하셔야 또 우리 자살 시도하셨던 분들을 또 케어하시고 하는데 또 더 힘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 정말 노력해 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뭐 중원부원 말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번 제 생명사랑 세미나 1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2회, 3회, 4회, 5회 계속 이렇게 정말 더 그 풍성한 어떤 이 세미나 학회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억울한 죽음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연예인들에 대한 또 여러분 그 악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로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불안간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영향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네, 정말 그 기쁨이 되도록 네,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